자, 반갑습니다. 국어강사 유대중입니다. 저는 2026학년도 문학 연계작품 정리 커리큘럼 강좌를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강좌입니다. 오버 빅토리 EBS, EBS를 넘자라는 취지인데, 단순히 여러분이 수특화 수완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는 충분하진 아니하다. 그래서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기획한 강좌가 바로 이 강좌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맞이할 2026학년도 수능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태도가 평가원 기출마인드를 확립해야 됩니다. 왜냐면 평가원이 내는 거니까요. 평가원스럽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현 EBS를 반영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특수안에 있는 그 EBS 작품들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걸 요렇게 만든 건 없죠. 요건 요거대로 요건 요거대로 따로 이제 놀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칠 수는 없을까? 이걸 학습하면서 요거까지 가져갈 수는 없나? 그래서 설계한 강좌가 이 강좌예요. 모든 작품마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드렸어. 근데 그 문제가 그냥 그 석박사 연구진을 시키지 아니하고 강사인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접 이런 문제들을 만들면서 평가원스럽게, 왜냐면 평가원에 뭐 이골라게 평가원과 함께한 게 저니까 굉장히 이제 강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버무려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EBS 작품이면서 문제는 평가원스럽게, 평가원스러운 선지판단법을 활용한 그런 어떤 각 지문별 문제들을 실어드렸어요. 뭐 한 지문당 한 문제씩. 근데 읽고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평가원이 의도한 선지판단법에 다가갈 수 있게 세팅한 강좌가 바로 이 강좌입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표지 이쁘죠? 실제로 보면 더 이쁩니다. 게다가 요번에는 옛날에는 강의 노트 따로 분석서 따로 있어서 조금 이제 들고 다니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다 이제 단권화를 했어요. 그래서 총 5권으로. 원래는 강의 노트 따로 있고 분석서 따로 있었잖아. 근데 이제는 각 한 권씩 이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어떤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되겠다. 자, 수강 목표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연계 작품을 마주했을 때의 장점을 최대치로 올려보자. 그래서 원래 인셉션 문학, 즉 평가원 문학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딱 이 정도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고지고대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통한 해석과 그리고 선지판단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알매 범주를 좀 확장시키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애초에 확장적으로 이제 사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작가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한다고. 왜요? 어차피 나올 작품이니까. 나오지 않을 작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면 아니 되죠. 그죠? 시대적 환경이나 작가에 대한 이야기나 그건 너무 내신스러워. 하지만 이거는요. 이미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나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학습을 해야 맞고 그 학습을 할 때 보기가 뭐가 나올 것까지 다 추론해서 알려주는 게 사실 맞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EBS만 하는 게 아니라 EBS를 하면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 다음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연습 훈련도 같이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관점을 바꿔보자. 연계를 모르고 풀면 비연계지. 그러니까 처음 풀 때는 비연계로 풀어보자는 거야. 문제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 지문당 한 문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모르는 상태로 풀어보라. 내가 비연계를 접한다는 태도로 풀어보라.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킨 거야. 굉장히 만족할 겁니다. 자, 교재 구성을 볼게요. 이 본문 읽기. 그죠? 밑에 어떤 의미인지 써놓고
구조도 잡아드리고 핵심 구조를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거부터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이 밑에 없다는 전제에 풀어야지. 그 다음 포커스.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포커스로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표현과 구성, 전반적인 표현, 그리고 전반적인 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저랑 같이 해결을 해 나갈 거다. 자, 이렇게 다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두 번째 읽으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 순서는 이런 거야. 어떤 작품을 나랑 해? 그럼 일단 비연기인 상태처럼 문제를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본문 읽기라든지 포커스 파악이라든지 혹은 표현 및 구성상의 특징을 익힌다. TMI도 있어요. Too much information. 이런 설명들을 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문제 Q. 문제를 굉장히 평가원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실 일석이조죠. 내신까지 하면 일석삼조죠. 내신을 하려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내신 공부도 하고 수능 공부도 당연히 하고 그러면서 비연계에 대한 공부도 챙길 수 있는 게 문제 Q야. 결국 선지를 만드는 방식은요. 그 선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하지 않은 선지들을 발라내는 거거든요. 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발라내는 방법은 사실관계에서 뒤틀거나 의미적으로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야. 의미적으로라는 건 정서나 태도나 분위기나 보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미라고 하죠. 그럼 팩트에서 조지는 건 세 가지. 주체를 바꾸거나 선후관계를 바꾸거나 혹은 의도가 삽입되거나 앞뒤 연결성. 우리 인셉션 때 다 배웠던 것들이죠. 선생님 그냥 잘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서는 윗글을 바탕으로 해요. 윗글 잘 읽으면 거의 다 해결돼요. 근데 문학은요. 보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보기 평가원의 생각이 다 때려박혀 있으니까요. 선지의 평가원 해석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시는 못 건들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이 판단 쪽으로 좀 가는 겁니다. 최소 5대5로. 지문 읽기가 5라면 선지 판단도 5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체가 바뀌었다. 우리 인셉션 때 했잖아. 바닷가에 가서 멎어버렸다. 화자가 no, 말이. 말. horse가. 개벽하는 꽃. 그럼 화자의 처지가 바뀌는 게 아니죠. 꽃이 개벽하는 거잖아. 앞뒤 관계가 바뀌었다? 나는 연륜을 끊고 불꽃으로 살 거야. 불꽃으로 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꽃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었어. 김기림의 연륜이라는 작품에서 앞뒤가 뒤집어져 있죠. 다시 얘기하자면 연륜을 끊고 불꽃으로 산다 그랬지. 불꽃으로 뭔가 끊는다고 하면 틀린 거였어. 의도삽입. 공명을 배우기 위해서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려 한다? 그런 적 없어. 공명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그 다음에 연결성. 뭐뭐하기 때문에. 그죠? A가 B의 입장에 동의했던 이유는 그의 상황이 C보다는 D에 가깝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C나 D나 똑같기 때문이다 라고 냈던 문제가 있었어. 연결성. 더 쉽게 얘기할게. 자, 뭐 제가 잘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수업을 들어요. 그럼 내가 잘생긴 것도 맞고 여러분 내 수업 듣는 것도 맞는데 내가 잘생겨서 수업 듣는 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때문에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는요. 정서, 태도, 분위기, 보기에 대한 내용을 거꾸로 내거나. 보기는 낯설다라고 했는데 선지는 자연스럽다.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고요. 혹은 범주. 앞에 수식어. 성찰은 성찰인데 어떤 성찰이야? 비판은 비판인데 어떤 비판이야? 앞에 수식어를 봐야 풀릴 수 있게 만드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거리라는 성찰과 나 하나 갖고 안 되던데라는 성찰은 범주가 다른 거야. 나 하나만의 참여로는 어렵다라는 성찰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거리라는 성찰은 다른 범주라고. 앞에 수식어를 잘 보라는 얘기. 이런 선지 판단법들을 제가 총동원해서 이렇게 문제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평가원스럽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강좌를 클릭해서 들어야죠. 그 듣다 보면 내가 작품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은 현장 애들한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작품 설명에 들어간단 말이야. 똑같이 따라오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작품 설명을 먼저 들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고 이 문제 큐를 풀어보라고. 비연계를 접하듯.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뭐야? 문제 풀 때 이걸 읽으면 안 되겠지. 안 읽고. 쌤 읽히는데요. 안 읽기로 결심하면 안 읽게 돼. 알겠어? 안 읽으면 되지 뭐. 안 읽고 일단 비연계처럼 풀어보라. 그 다음에 내 설명을 들어. 내가 어떻게 설명한다? 좀 더 확장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문 풀이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본문 풀이, 포커싱, 표현상의 특징, 구조적인 특징, TMI. 그러면 좀 더 다르게 읽힐 거야. 잘 읽힐 거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되새김질이 있어. 다시 한번 문제를 넣어드려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익히고 있나라고 점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다고. 요 순서대로 접근을 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야심차게 기획한 겁니다. 비연계 학습도 되고 연계 학습도 되는 유일무이한 연계 강좌가 되겠죠. 거기에 게다가 심플하고 깔끔한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 가독성도 좋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완벽한 교재와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각 강좌별 각 강좌별 10강 정도, 8강에서 10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가 다 끝났을 때 완벽해질 겁니다. 그 평가원스러운 마인드도 장착하게 되고요. 연계학습도 하게 되고요. 모든 것에 유리해질 겁니다. 절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그러면 본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